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GPT와 같은 LML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고려해 봤습니다. 우선 문제를 잘 정의하고 고수준에서의 시스템을 정의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상위 레벨에서의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소프트웨어를 정의한 다음에 모듈별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고 또 그 모듈을 테스트하고 점증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합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원칙들을 공부했었죠. 이제 그런 8가지 원칙을 조금 변형한 어떤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가지 정도의 메소돌로지를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처럼 프롬프트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하나의 코드처럼 보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코드를 프롬프트를 테스트하고 또 프롬프트의 어떠한 일관성, 다시 말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특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는 모듈러 리즈닝 via MRL, 즉 멀티레벨 리즈닝입니다. 보시는 이 페이퍼를 근거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 페이퍼에서는 멀티레벨 리즈닝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계층적인 프롬프팅 스트래티지, 즉 전략인데요. 즉 상위 레벨에서의 프롬프팅, 그리고 중간 계층에서의 프롬프팅, 그리고 코드 생성 단계에서의 프롬프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롬프팅을 할 때 COT, 다시 말해서 추론 기능을 10분 활용을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GPT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듈별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함수 단위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코드가 왜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레벨 리즈닝, 자, 다양한 수준에서의 추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 하위 작업으로 분할하여 GPT에게 구조적으로 프롬프트를 요청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는 단순합니다. GPT가 모듈화되고 해석 가능하며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줘와 같은 모호한 요청 대신 자, 여기에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자처럼 사고하도록 소프트웨어 설계자처럼 LMN이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태스크 레벨을 정의할 수 있고요. 무엇이 기본적인 태스크인지 임무인지, 그 다음에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자, 서브 태스크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디테일 레벨에서는 어떤 스텝이 이러한 서브 태스크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 레벨은 거의 시스템 수준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지, 또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각각의 서브 태스크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것을 프로그램 한다는 입장에서 디테일 레벨에서의 수준의 추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이름과 그리고 성적이 담긴 CSV 파일이 주어지면 여기에 어떠한 스코어, 에버러지 스코어를 리턴하라 라는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우 단순하고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이 있고 인터미디엇 레벨이 있고 디테일 레벨이 있죠. 하이 레벨은 무엇입니까? 우선 CSV를 통해서 에버리지 스코어를 컴퓨트하는 전체적인 큰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이고요.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일단은 CSV 파일을 읽고 또 썸이나 카운트를 컴퓨트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리턴하는 그러한 3개의 레벨이 있고요. 또 이제 디테일 레벨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 CSV 파일에서 코드를 무엇을 생성할지, 무엇을 뽑아낼지, 그리고 썸이나 카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룹을 사용하거나 어떤 특정한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리턴 에버리지 할 때에는
디테일한 어떤 함수는 무엇인가 하면 뭐 카운트 단위로 토탈을 계산해라. 카운트 단위로 뭐 코타를 나누어라. 이렇게 디테일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준별로 가장 큰 레벨에서는 시스템 전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이제 나누는 거죠. 서브 태스크를 나누고, 또 디테일 레벨에서는 서브 태스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기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계층적으로 프롬프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각 노드가 어떠한 클리어한 하나의 펑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나름대로의 프롬프트를 갖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GPT를 사용해서 MLR을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프롬프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레벨로 프롬프트 1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다뤄온 문제와 똑같습니다. CSV를 읽어드려서 에버리지 스코어를 읽어드려라 하죠. 그리고 MLR, 즉 멀티레벨 리저닝 그래프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태스크를 그런 식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맷은 하이 레벨, 그리고 인터미디엇 레벨, 그리고 디테일 레벨을 우리가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read CSV and return the average score라 이 문제를 하이 레벨이나 인터미디엇 레벨, 그리고 디테일 레벨로 쪼개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으면 우리는 두 번째 프롬프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디테일 레벨에서의 서브 태스크들을 우리가 코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write a functions read score from the CSV path, 입력이 path인 거죠. 자, 이 함수를 구현하는데 무엇을 뽑아내는가 하면, 자, flow list로서 어떠한 스코어를 뽑아내라는 것이 이제 서브 태스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서브 태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래에서 보시면 비슷한 유의 어떠한 함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 레벨과 인터미디엇, 그 디테일 레벨을 구별해서, 또 특히 인터미디엇 레벨에서는 서브 태스크에 대한 어떠한 명사가 나오고, 또 디테일 수준에서는 이 서브 태스크가 만족해야 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터미디엇 레벨과 디테일 레벨을 같이 합쳐서 실제 코드 생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우선 명확도를 높일 수 있으면 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요. 특히 문제를 계층적으로 쪼개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무엇을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확성이 높아지고요. 또 모듈러리티, 모듈화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각 리저닝 단계가 하나의 함수로 매핑됩니다. 결과적으로 작성, 디버깅, 재사용, 테스트가 모두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테스터빌리티, 다시 말해서 테스트가 용이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각 함수가 작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간단해지고, 또 부분적인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방식은 작은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모듈인 시스템에서 적재에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듈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쪼개서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시스템들을 그 모듈 기반에 다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훨씬 더 확장성 있게 개발될 수 있게 됩니다. 자, 팁을 정리해보면 우선 MLR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이 MLR 구조에 맞게 어떤 시스템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고요. 또 각 노드별 프롬프트가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스크별, 서브 태스크별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함수별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통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고 더 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접근 방법은 프롬프트 팩스라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자, 이 프롬프트 팩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프롬프트를 하나의 코드처럼 보는 것이죠. 코딩 테스팅처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프롬프트가
디터미니스틱한지를 코드를 생성을 해서 또 코드를 테스팅함으로써 그 프롬프트가 결정적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프롬프트를,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를 코드-like한 코드와 같은 아티팩트로 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의 핵심 프로세스는 우선 is, 인퍼스피케이션, 즉 함수가 무엇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스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o와 output rule,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아웃풋이 옳은 아웃풋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is와 or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션해서 그 프롬프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생성된 코드까지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is나 or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면 그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도 우리가 옳은지를 볼 수 있고, 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드 역시 옳은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롬프트의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특성, 또 코드의 정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롬프트 팩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우선 사람이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작성하라 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겠죠. 이후에 이제 GPT나 다른 LM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부터 이제 프롬프트 팩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개입하게 되는데, 우선 프롬프트 팩스는 테스트 스윗, 다시 말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롬프트에 추출한 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스윗, 테스트 케이스를 프롬프트 팩스가 다른 LMN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생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테스트 결과를 리턴하게 되겠죠. 또 테스트가 실패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프롬프트를 하나의 일반 함수처럼 혹은 테스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롬프트 자체를 우리가 테스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테스트하고 디버깅함으로써 프롬프트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프롬프트를 수정했을 때 회귀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으로 작성된 지시문과 실제 소프트웨어 검증 사이의 간극이 이 프롬프트 팩스에 의해서 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프롬프트 팩스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프롬프트 팩스란 프롬프트 as 코드 테스팅 프레임워크, 즉 프롬프트를 코드처럼 다루며 테스트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프레임워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연어 프롬프트를 단순한 지시문이 아니라 구조화된 동작 명세로 보고 자동화 테스트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프롬프트 팩스는 다음 두 가지 것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인퍼스피케이션 그리고 아웃풋 룰입니다. 인퍼스피케이션은 함수가 받아야 할 입력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아웃풋 룰은 출력이 만족해야 할 조건을 가리킵니다. 자,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프롬프트 팩스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GPT가 출력한 결과가 아웃풋 룰, 즉 OR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며 프롬프트를 변경했을 때 생기는 회귀 오류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롬프트 팩스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다양한 LMN 환경에서도 프롬프트가 일관되고 정확하며 테스트 가능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팩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팩스는 어떠한 이 코드는 OR이나 IS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성한 코드는 우리가 실제 코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코드 구현에 있어서 프롬프트 팩스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팩스는 다음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이 먼저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주어진 리스트에 대해서 함수를 작성하는데 미디언, 또한 중앙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함수를 작성하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팩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IS, 즉 인풋 스페시피케이션과 OR, 아웃풋 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IS는 위에 주어진 함수에 따르면 어떠한 number of the list의 인풋이 되는 것이죠. 인풋이 number of the list가 되는 겁니다. 출력 룰은 무엇입니까? middle value 혹은 stored order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numeric, 숫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웃풋 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3단계에서는 추출된 IS나 OR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일반 입력, 혹은 엣지 케이스, 혹은 잘못된 입력까지 포함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롬프트를 LMN에 전달해서 코드를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팩스에서는 이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를 테스트 스윗, 우리가 앞에서 보신 이 3단계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죠. 또 5번째 단계에서는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는데 코드가 테스트를 실패하면 프롬프트 팩스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코드, 테스트, 수정이라는 자동화된 피드백 룹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코드도 생성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가능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프롬프트 팩스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가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죠. 프롬프트 팩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프롬프트를 받아들여서 IS와 OR, 인풋 스페시피케이션, 아웃풋 룰을 생성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프롬프트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IS나 OR을 만드는 것이 프롬프트 팩스의 첫 번째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write a function is even using bitwise operation only. 자, 이러한 명령이 주어지면, 이러한 지시문이 주어지면 프롬프트 팩스는 is로서 n is unreturn. 자, n은 인티저입니다 라는 input specification과 return true if even, false, otherwise, 이러한 아웃풋 룰, 다시 말해서 짝수면은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라 라는 아웃풋 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IS와 OR을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 팩스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타입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포지티브 테스트, 그리고 엣지 케이스, 그리고 스트럭처럴 테스트, 네거티브 인풋이 되는데요. 포지티브 인풋은 정상적인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2와 3은 정상적인 정수이지요. 따라서 2에 대해서는 true, false에 대해서는 3을 출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비헤이비어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포지티브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엣지 케이스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또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않는 경계상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0이나 마이너스 4는 사실은 앞에서 본 2와 3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수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경계상에 있는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팩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엣지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럭처럴 테스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출력된 형태가 올바른 형태인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is even이라는 함수는 true나 false를 제너레이션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성된 결과가
bool 타입인지, 다시 말해서 true나 false 것을 갖는 그러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s instance 어떤 타입에서 여기에서 나온 is even이라는 함수에서 나온 것이 bool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출력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인풋은 인풋이 앞서 우리가 걸었던 제약은 정수였죠. 정수. 그러나 뭐 스트링이나 아니면 다른 타입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한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뭐 is even이 스트링,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인풋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롬프트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없을지라도 프롬프트의 결과, 코드를 테스트함으로써 그 프롬프트가 올바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IS나 OR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테스트, 엣지 케이스 테스트, 그래서 포지티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어떤 행위를 검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인풋, 다시 말해서 뭐 empty나 뭐 single이나 뭐 extreme value와 같은 어떠한 바운더리 인풋에 대한 함수의 정확성을 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거티브나 인버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다른 타입의 인풋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올바른지 또 그런 타입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롬프트 팩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프롬프트 자체가 좀 더 디터미니스틱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M에는 non-deterministic, 다시 말해서 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다른 출력을 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롬프트 팩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웃풋 룰을 통해서 출력 결과를 지원하고요. 또 일그레이션 디텍션, 다시 말해서 일관성 있게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출력 결과가 가능하면 결정적일 수 있게 유도합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 팩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guess, 다시 말해서 찍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포멀한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좀 더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프롬프트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롬프트를 통해 나온 결과,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테스트함으로써 프롬프트를 좀 더 디터미니스틱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또 일관된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어프로치는 에이전트 베이스 워크플로우입니다. 여기서는 LMN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또 코드 디자인, 테스트 디자인, 또 테스트 실행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워크플로우는 이 페이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에이전트를 얘기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 에이전트, 또 테스트 케이스를 디자인하는 테스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실제로 실행하는 테스트 익스큐터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롬프트를,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분석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떠한 LMN 기반의 코드 제너레이션이 보다 정확하게 또 디버깅 가능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에이전트 베이스의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자, GPT 기반의 개발 프로세서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프로그래밍, 테스트 디자인, 테스트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에이전트가 코드 제너레이션, 테스팅, 그리고 테스트 실행 이런 것들에 맞게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목표는 GPT 기반의 어떠한 코드 생성이 보다 정확하고 또 테스트 가능하고 피드백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유저 프롬프트 그리고 태스크에서 시작하는데요. 유저가 사용한 프롬프트, 유저가 작성한 프롬프트, 태스크를 통해서 프로그래머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트 익스큐터 에이전트가 동시에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요. 프로그래머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밍 하게끔, 테스트 디자이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익스큐터는 생성된 코드와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해서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여기서 유저 프롬프트와 태스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머 에이전트, 테스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트 엑스큐터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의 결과를 테스트 엑스큐터가 평가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나 프롬프트가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에이전트 기반의 워크플로우는 모든 흐름이 하나의 사용자 프롬프트 혹은 태스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코드 생성, 테스트 설계, 테스트 실행 등 모든 에이전트의 작업을 유도하는 초기 입력이 됩니다. 즉, 각 에이전트가 공유하고 따라야 할 공통 계약과도 같은데요. 이 프롬프트가 모호하면 각 에이전트는 일관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task definition, 작업 또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shared specification, 모든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컨텍스트, 모든 에이전트의 필요로 한 그러한 내용들을 명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workflow 트리거, 일관된 워크플로우를 유도해야 합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모든 에이전트가 같은 목표를 각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좋은 프롬프트는 태스크나 리퀘어먼트를 명확하게 일관되게 명세해야 합니다. 물론 자연의 명세나 혹은 포멀한 스페시피케이션, 로직 랭귀지와 같은 포멀한 스페시피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약에 입력된 숫자가 프라임 넘버라면 입력된 숫자가 프라임 넘버인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 할 수 있겠죠. 혹은 monthly sales summary를 리턴하는 CSV 파일을 프로세스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명세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태스크나 리퀘어먼트를 명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는 각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일한 파운데이션, 공통된 기초 작업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각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롤을 디파인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리퀘어먼트, 그러니까 유저 프롬프트는 클리어하게 인풋과 아웃풋, 컨스트레인트,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제약사항을 명확히 명세해야 됩니다. 입력은 어떤 타입이라든가 어떤 구조를 명세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아웃풋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사항으로 어떤 성능의 제약사항 혹은 정확성에 대한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일관되고 또 모든 에이전트가 사용 가능한 공통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롬프트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프롬프트, 사용자 프롬프트의 예제가 다음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용자 프롬프트로서 design a function is prime that returns true if n is a prime number, false otherwise.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했던 그런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constraint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래서 0이나 1 네거티브 넘버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엣지 케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롬프트를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인풋은 항상 인티저여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실행 시간은
뭐 n square, 그러니까 n square 정도의 복잡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죠. 자, 이러한 사용자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머 에이전트는 해야 되는 일이 함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에이전트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또 테스트 엑스큐터 에이전트는 자, 이러한 함수의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여야 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평가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각 에이전트를 위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에이전트 프롬프트는 자, you are a programmer, 너는 프로그래머야. write a Python functions, blah blah 해서 아까 우리가 명세한 어떤 함수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디자인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보면 you are a QA engineer, generate at least 5 test case to validate a function is prime. 그러니까 is prime 펑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5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수 있도록 너는 QA 엔지니어 역할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coverage H라든가 뭐 large prime number 혹은 composite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 엑스큐터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보시면 자, run the follow the course with a generate test, repeat which ones fail and explain why. 그래서 실제 앞에서 만들어진 코드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테스트 엑스큐터 에이전트에게 집어넣고 이것이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올바른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나누어서 생각해 봄으로써 에이전트에게 특별한 롤을 줌으로써 그 에이전트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롤 세퍼레이션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우선 프로그래머 에이전트는 코드 생성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명료하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포커스된 그러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 디자이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 프롬프트를 통해서 코드를 독립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어떠한 밸리데이션 스트래티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특정한 어떤 그 검증 그 정책에 바이어스 되지 않은 그러한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엑스큐터 에이전트는 우리가 뭐 프로그래머나 테스트 케이스와는 별개로 실행할 런타임 밸리데이션과 피드백이 가능하게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버그를 픽스할 수 있고 또 픽스를 제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모듈러 프롬프트 디자인, 다시 말해서 어떤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디자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중간에 끼임으로써 디버깅이 가능해지고요. 또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스트럭처되게,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프롬프트를 역할별로 나눔이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할 분리는 GPT 기반 개발에서 명확성, 품질, 협업 구조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각 역할별로 에이전트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코드 작성 에이전트, 프로그래머 에이전트는 함수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깔끔하고 문서화된 코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테스트 설계 에이전트는 편향되지 않은 철저한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현이 아닌 요구사항 기반으로 설계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테스트 에이전트, 테스트 실행 에이전트는 테스트 실행과 실패 원인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확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역할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엘리먼트 에이전트는 한 역할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어떻게 분산되지 않은 명확한 역할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프롬프트를 모듈러하게 디자인할 수 있게 하고 또 테스트 범위와 또 요구사항 축적성을 좀 더 향상시키고 또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피드백 룹을 통해서 디버깅과 개선이 용이해야 하고요. 또한 GPT를 가상의 협업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GPT나 LML을 사용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죠. 프롬프트가 하나의 코드라는 것이고 어떤 코드를 함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을 받아들이고 출력을 낼 수 있으며 테스트 가능하며 심지어 버전 관리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프롬프트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프롬프트 작성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정확하게 디파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호함이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분명히 unpredictable한, 다시 말해서 코드가 불분명한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 그리고 제약사항을 explicit하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코드 대신 아키텍처, 다시 말해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 안에 어떤 모듈들이, 컴포넌트들이 있는지를 쭉 구분해 보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함수 기반으로 함수 레벨에서의 프롬프트를 작성함으로써 좀 더 작은 단위에서의 모듈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오류가 없이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로 이제 LM에는 코드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코드를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우리가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또 통합을 위한 계획 역시 미리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는 모듈화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듈화된 프롬프트는 우리 디버깅이 가능하고 또 펑션이 실패했을 때 어떤 함수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다른 모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프롬프트 리파이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GPT를 사용한 코드 생성이 일관성 있게 또 좀 더 향상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테스트함으로써 프롬프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좀 더 완벽한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어프로치를 살펴보았죠. 메소드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모듈러 리즈닝, 혹은 에이전트 베이스 프롬프팅, 혹은 프롬프트 에서 코딩 테스트, 이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우리 8가지 원칙이 어떻게 잘 위빙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실제 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중요한 핵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LMN에서는 이제 코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고요. 하지만 LMN 자체가 코딩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단지 좀 더 완벽하고 테스트 가능한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보다 수월할 수 있게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또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형 언어 모델 시대에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곧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사실을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는 단순한 입력이 아니라 로직과 구조, 테스트 가능한 설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함수이든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이든 모델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요청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키텍처부터 시스템을 시작하고 모델 단위로 사고하고 일찍 테스트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LMN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